네,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차는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분야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스마트 물류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려가 어떤 지금 장애인이 있고 그 장애인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문제의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판 뉴딜의 그 취지를 갖다가 좀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취약계층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사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어떤 근간이 만들어주는 거에 한국판 뉴딜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하고, 현재 지금 물류의 스마트하게 가는 거하고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하고 가는 걸 좀 타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벌써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종사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종사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종사자 근무 여건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스마트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운수산업 속의 물류는 지금 현재의 전체 4단계에서 2단계밖에 안 되는 현재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보 표준화와 활용도 활용을 위한 통합물류 플랫폼 등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도 제안되고 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콜드체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역할과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또 보안이 해결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블록체인과 함께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정원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구현과 실행을 할 거냐, 이게 뉴딜 사업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업 검토나 추진 또는 사업화까지 엮어서 그 내용이 계획에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질적인 물류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물류 기업뿐만 아니고 유통, 제조 또는 스타트업까지 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 사업화 관점에서 기획 구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에너지 효율화, 세척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물류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물론 외에도 정부 측에서 R&D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의 그 시장의 규모상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 확보가 좀 일본이나 아니 중국,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대상이 되는 시장성을 볼 때는 국내만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확보, 물류 자동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동시에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물류 집화장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한데요. 저는 뭐 로봇이라든가 AI,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물류 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법 제도가 반드시 이제 뒷받침이 좀 돼야 됩니다. 잘 살펴보면 기존의 법이 현재 추진하는 물류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막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끼리 막 상충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각 사업별로 그 법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속하게 법 제도를 정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물동량이 폭증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내에서 소상공인인 이제 셀러분들, 판매자분들에 대한 그 서포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 내에는 물류센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점포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점포들을 물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번 뉴딜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물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국내 그 물류 시장을 돌아보면 어떤 택배 중심의 생활 물류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국내 물류 산업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 과당 경쟁에 따른 어떤 불안정한 수익 구조, 그리고 이제 기술 투자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산업 구조 혁신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도 뭐 몇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택배 종사자, 과로사 등의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 물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물류 산업의 정보망, 즉 디지털 혁신을 가져가는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국산 기술 개발과 정부의 샌드박스 운영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향후 정부 정책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드체인은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이게 규제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콜드체인과 콜드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고 국토부 또는 LH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이나 같이 대응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플레이어를 추후에 사업화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R&D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제안을 하면 개방성이라든가 참여 기업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추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사업화는 사업화대로 분리함으로써 기술 개발한 사람이 상용화까지 해야 되는 부담을 안는 것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국내에는 퇴출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서 성공화, 상용화까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 해외 기술을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몇 년 지나서 폐기하는 그런 형태의 R&D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탈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딜은 이제 새 판 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생활물류의 발전 방향, 이것이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유통 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생활물류는, 오늘 주제가 생활물류이기 때문에 생활물류는 유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면서 이 새로운 그 새 판을 짜는 뉴딜 계획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통의 주체 중요한 양대산맥이 사람하고 화물인데, 이 화물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 보니까 말이 없는데, 근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물류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잘 꿰고 조직화해가지고 물류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K 뉴딜이 성공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